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선 안 될 소식을 전하는 바이스톰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와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 국가를 찾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첫 국가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우리 도로에 널려있는 자동차들과 포메라니안 닥스훈트, 셰퍼드 등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견종들의 원산지 국가, 바로 독일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독일이라는 국가는 사실 의료, 정밀기계 공학 부분에서도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데요. 이 독일의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는 한국과 독일이 강력한 경제 파트너라는 소개가 실렸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 볼카 타이아와 베하 필립스 동아시아 본부장이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한국의 강력한 경제 파트너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독일에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발전하였고, 독일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유럽의 교역 파트너이며 강력한 경제 협력을 이루고 있는 관계라는 설명인데요. 1월 초 한독 간 고위급 비즈니스 회의가 두 번 열리는데 독일 상공회의소와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가 이에 크게 관여한 것도 우연이 아니며 한국 대표단의 방문 동안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한독 생태계에서 젊은 기술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길과 기회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 교류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1960년대 농업 국가에서 첨단 기술 국가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으며 2020년에는 세계 경제 대국 중 10위, 아시아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 최근 발효된 인도 태평양 15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당사국인데다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EU와 FTA를 맺은 국가이며 그 이후 독일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증가한 바 있고 한국은 2020년 세계 최대 수출국 순위 7위, 수입국 9위로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3%인 국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구조적 취약성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가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화, OLED, 5G 네트워크,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미래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로봇 산업 스타트업 구축을 그 방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2020년 양국 간 교역량은 291억 유로로 독일은 약 40조 원 규모의 교역량을 가진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면서 2018년 독일 기업들은 한국에 132억 4,100만 유로, 약 18조 원을 투자했으며 이로써 독일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유럽의 투자국이며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은 287개사로 독일 기업들의 품질과 혁신적 강점은 한국에서도 유명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공급업체들과의 B2B 거래가 중요하고 자동차 및 고품질 소비재 등의 제품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 한국의 독일 내 투자는 51억 유로, 약 7조 원 규모이며 베를린과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독일에 진출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메르켈 총리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독일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역사적으로나 경제 관계로 보나 늘 우방으로서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아주 돈독했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등의 몇몇 산업군을 제외한다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국가이기에 파트너로서 최적의 상대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속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는 사이이고 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파트너십은 잘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국가이자 한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주요 강국이 있는데요. 이미지로 떠올려 보자면 위트 있는 표현으로는 불곰국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특히나 우리와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우주과학, 기초과학, 군사기술을 가진 국가 그리고 막대한 천연자원 부국이자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포트뉴스에 따르면 2021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는 작년에 불황에서 회복되어 최근 9개월간 60%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연말 기준 3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특히 한국 기업의 러시아 내 참여를 유도해 국가 간 교역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수소와 관련한 프로젝트와 쿠릴 열도의 경제 특구에 대한 혁신센터, 북극 항로 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결정에 크게 감사한다라는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양국 사이에는 수교 30주년은 물론 야심찬 의제들이 있으며 주요 국제 문제와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에게도 신북방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파트너이기에 한러 관계는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한러 협력 관계의 9개의 다리, 철도, 전기, 조선, 가스, 항만, 북극항로, 농림, 수산, 산업단지를 아우르는 일명 나인브리지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협력안이 존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수많은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러시아도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경제, 산업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기에 관계가 다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변 국가들이죠. 그중 일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 소니의 사례를 통해 과연 일본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 국가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의 디지털 전문가 나카지마 사토시는 일본 마그마그 뉴스를 통한 자신의 칼럼에서 한때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로 가전 분야 등의 산업에서 정상에 있었던 소니가 이제 한국과 미국 등의 브랜드에 밀려버린 현상이 생겨났으며, 필자 자신이 소니의 주주이기도 하기에 앞으로 소니가 철수해야 할 산업 분야와 분사해야 할 산업 분야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소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전산업에서의 철수라는 필자는, 가전산업에서 소니의 철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면서 필자 자신이 소니 제품의 팬이라 소니의 레코더, TV, PC 등을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소니 제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 면에서 애플과 한국의 삼성 및 LG에게 졌으며 더 이상 인류 브랜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코스트코의 진열장 맨 앞자리를 LG와 삼성에게 밀려 세 번째 자리에 위치했지만 그것 역시도 바람 앞에 등불이며 더 이상 경쟁력을 잃기 전에 얼른 매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무리한 도발을 감행한 이유, 특정 세력 혹은 정치인의 다양한 정치적인 이득 계산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세계 최고 분야 아성을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최정상 반열에 올랐던 분야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하나같이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분야들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아직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분야들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발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중국에게 또다시 위협을 당하는 산업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지 시대를 역행하는 희한한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한일 양국 간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분야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필수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들과 주요 산업 중첩으로 인한 경쟁과 마찰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이 승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